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배운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 중에 봄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만 말해 볼까요? 4개라고 하는 것은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 중에 우리가 어제 배운 것은 봄이라는 내용의 그런 곡이었는데요. 3악장으로 이루어졌고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이런 빠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 악장마다 샘여림이 주어졌죠. 그래서 3개 연주할 때와 여러 개 연주할 때 이런 대조를 이루면서 곡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곡은 현악기로 연주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바이올린 협주곡 또는 합주 협주곡이라고 불려져요. 근데 연주 형태를 보면 어제 선생님이 동영상을 보라고 했었는데요. 그 동영상에서 보면 혼자서 연주하는 경우가 있고 같이 연주하는 경우가 있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곡을 연주했을 텐데 어제 여기까지 공부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럼 오늘은 조금 더 심화 학습으로 그 당시 이 비발디가 4개라는 곡을 지을 때에 그 시대는 표제 음악이 되게 성행했던 시대였어요. 표제 음악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어떤 시를 읽고 그 시를 음악으로 작곡해내는 그래서 만들어진 음악을 표제 음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각 악장별로 시를 읽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시와 음악을 매치해 보세요. 그래서 시가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유의하면서 감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1악장은 어제도 들었지만 알레그로 빠르게 연주가 되어지는데요. 한번 소네트를 읽겠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꽃은 활짝 피고 새들은 즐겁게 아침을 노래하고 시냇물은 부드럽게 속삭이며 흐릅니다. 이런 표현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와 번개가 소란을 피웁니다. 또 이러한 표현들을 작곡가가 할 거고요. 어느덧 구름은 걷히고 다시 아늑한 봄의 분위기 속에 노래가 시작됩니다. 대충 작곡가가 어떻게 표현했을 거라고 상상이 되어지지 않나요? 선생님이 음악을 들려줄 테니 들으면서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세요.
예, 이제 2악장 라르고 아주 느리게 연주되어집니다. 소네트를 읽어볼게요. 화창한 목장에는 따뜻한 봄볕을 받으며 꽃이 피어있는 초원에 나무의 푸른 잎들이 정답게 속삭이고 양치기 소녀는 개 옆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 한가로운 그 전원의 풍경을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예, 2악장은 1악장과 3악장이 빠르다 보니 또 이 느림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죠? 예, 이번엔 3악장입니다. 알레그로. 봄의 햇살을 맞으며 물의 요정과 양치기 소년이 피리 소리에 맞추어 즐겁게 춤을 춥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어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나요? 교과서 22쪽 빈칸에 어제 못 적은 친구들 좀 더 적어 봅시다. 그럼 지금까지 비발디의 4개 중 봄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이제 우리의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3쪽에 있는 청산중 봄비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곡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이 곡은 황희종 선생님께서 작곡하셨고요. 4악장으로 이루어진 가야금 독주곡입니다. 그래서 황의종 선생님도 시를 읽고서 이 곡을 작곡하시게 되었대요. 그래서 아지랑이, 번님, 봄비, 청산향 이렇게 4의 악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봄비라고 하는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연주가 되어집니다. 근데 비발디의 봄과 같이 그렇게 길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큰 부분이 3개의 느낌으로 나뉘어지는데 오늘 한번 감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음악에 있어서 한배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 배워봐야 해요. 한배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속도를 표현하는 우리나라의 용어입니다. 어느 장단의 한 주기, 그러니까 빠르기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한배라는 것은 활을 쏘아 화살이 떨어진 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배가 짧다 하면 빠르다는 의미고요. 한 배가 길다 하면 느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악에서는 이 한 배라는 용어를 박이나 장단의 느리고 빠른 정도를 말할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교과서 23쪽에 2번을 보면 청산중 봄비를 듣고 한 배와 연관지어 어떤 장면일지 상상해 봅시다. 예, 오늘 우리가 들을 음악의 제목은 봄비고요. 봄비가 내리는 그 장면을 작곡가가 작곡을 했는데요. 한 배와 관련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빠르기하고 상관이 있나 봐요. 그죠? 한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볼 텐데요.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시간을 좀 나눠 봤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빠르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예, 봄비가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빠르기와 관련해서 어땠는지 상상할 수 있었나요? 첫 부분은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음악이 빨라지는 부분이 있었죠. 소나기로 바뀌었다가 음악이 느려지면 비가 점점 그치는 그러한 느낌이 들던가요? 교과서 23쪽 3번 청산 중 봄비에서 빠르게 연주되는 부분을 그림이나 선으로 표현해 봅시다. 뭐 점도 괜찮고요. 점과 선으로만 표현해도 상관없고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근데 그 둘째 부분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들려줄 텐데 처음에 한 배가 길다가 그리고 한 배가 짧아지다가 다시 한 배가 길어지는 그러한 음악이었는데 다시 한번 한 배가 짧아지는 부분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후두두둑 와서 옷을 적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던가요? 이렇게 서양 음악과 우리의 음악이 봄을 표현한 그런 작품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다른 작품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4번 봄을 표현한 다른 예술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첫 번째 보면요. 이왈종 선생님의 제주 생활의 중도라는 작품이 있죠. 이왈종 선생님은 1945년생이시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양 화가이십니다. 선생님은 1990년대 초부터 제주도에 머물면서 제주의 자연과 생활 모습을 담은 제주 생활의 중도라는 제목의 연작을 그렸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그 작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도 봄에 매화를 표현했다고 하시네요. 그럼 두 번째, 우리 학생이 봄비라는 제목의 시를 적었죠. 우리 친구들도 다 이렇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작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궁중무용 춘행전.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춘향전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작품은 궁중무용입니다. 춤입니다. 이 춤은 작은 화문석 위에서 추는 혼자서 추는 그런 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해봤어요. 춘행전은 화창한 봄날 아침, 여기서 춘이라는 말이 봄춘자입니다. 버드나무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노란 꾀꼬리를 표현한 궁중무용입니다. 이 시간 선생님하고 같이 춘행전을 보고 싶지만 시간이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려면 저장 공간이 많아야 돼서 조금 아쉽네요. 이것은 선생님이 지난번 그 동영상처럼 주소를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꼭 보고 감상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봄을 표현한 여러 작품을 감상해 보았는데요. 어땠나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10쪽 어깨동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